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시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금은 노후를 즐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그 식당은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어요. 저희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으니 저로선 손님들에게 감사할 따름이에요. 아직도 손님분들 하나하나 전부 기억이 날 만큼 생생합니다. 저는 아주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왔겠죠. 식당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상 손님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이 고된 것보다 사람한테 질려서 장사를 접는 분도 꽤 있던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괜찮았어요. 맛이 없다, 머리카락이 들어갔다 등등 이상한 걸로 트집 잡아서 계산을 거부하는 손님들도 한둘이 아니었죠. 그런 산전수전을 다 겪고 오랫동안 식당을 잘 운영해왔던 저였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유일한 스트레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처음 아들이 며느리를 인사시키러 데려온 날, 첫인상은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생긴 것도 예쁘고 성격도 똑부러진 게 우리 아들을 잘 챙겨줄 것 같았죠. 제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덜렁대고 물건도 잘 잊어버리는 성격이라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참하고 똘똘해 보이는 며느리가 제 마음에 쏙 들었죠. 남들은 애지중지 키운 아들 장가 보내면 그렇게 서운하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홀가분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아들 장가를 잘 보냈다고 자랑할 정도로 며느리를 예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둘이 맞벌이 부부인데다가 아직 요리에 서툰 며느리를 위해 반찬을 이것저것 싸주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제가 한 김치를 절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서영이 원래 잘 안 먹니? 아, 서영이가 원래 남의 집 김치는 잘 못 먹어.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그러니까 엄마, 서영이한테 뭐 먹으라고 너무 강요하지 마. 아, 내가 그런 적 있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정말로 며느리는 저희 집 김치를 먹지 않았어요. 우연히 아들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신혼집에 놀러 갔다가 마트에서 파는 김치가 냉장고에 있더라고요. 제가 반찬 보내줄 때마다 배추김치는 물론이고 깍두기, 열무김치, 겉절이 등등 종류별로 부족하지 않게 보내주는데도 며느리는 꼭 사다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남이 한 김치는 안 먹으면서 공장에서 만든 김치를 먹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원래 그런 애인가 보다 하며 넘겼습니다. 가끔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서 뭘 먹고 지내나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서영아, 둘이 어떻게 먹고 지내니? 아침엔 빵 먹고 저녁엔 시켜 먹어요. 그래도 집밥 좀 하지 그러니.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요.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요리를 해야 할 텐데 말이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반찬 좀 더 갖다 주랴? 괜찮아요. 저희 친정에서 반찬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내가 나름 식당 운영하며 손맛으로 유명한데. 멀잖아요. 다음에 갖다 주세요. 나중에 아들한테 듣기로는 제가 냉장고를 함부로 열어본 걸 가지고 며느리가 크게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며느리는 그 후 단 한 번도 저를 신혼집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면 안사로는 자주 들락날락거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가끔 전화해서 물어봤죠. 내가 한번 갈까? 반찬 안 필요하니? 어머님, 반찬 필요 없고요. 먼 길 오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먼 길이니? 차 타면 금방 가는 걸. 집이 더러워요. 내가 가서 치워주면 되잖니. 다음에 오세요. 저희가 오늘 좀 바빴어요. 많이 바쁜가 보구나. 그래, 어쩔 수 없지. 다음에 한번 가마. 네, 어머님,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제가 지금 회사라서 회의 들어가 봐야 돼요. 아, 그래? 미안해. 괜히 바쁜데 시간 뺏어서. 아니에요. 그럼 끊을게요. 오라는 말 한마디가 없으니까 저도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막무가내인 시어머니가 되고 싶진 않았지만 저희 아들이 제가 한 반찬들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외식하자고 해도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면서 집밥만 먹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집에서 잘 챙겨 먹지도 못하고 맨날 빵 쪼가리며 몸에 좋지도 않은 배달 음식을 먹는 아들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루는 전날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제가 무작정 아들 부부의 신혼집 근처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집 근처까지 왔는데 반찬 좀 주려고. 어디신데요? 여기 아파트 보이는데? 연락을 좀 하고 오시지. 저희 지금 밖이에요. 그래? 그럼 내가 반찬을 좀 놓고 가도 되겠니? 현관문 앞에 놓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 그러마.
며느린 죽어도 저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무겁게 들고 온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결국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저는 문 앞에 반찬을 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반찬 먹어봤니? 네, 어머님. 너무 맛있던데요? 그래, 내가 열심히 만든 거야. 이렇게 맛있을 줄 알았으면 가끔씩 부탁할 걸 그랬어요.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아니야, 너희가 잘 먹어서 너무 좋네. 다음엔 뭐 해줄까? 반찬 더 필요한 거 없어? 일단 먹어보고요. 그래, 알았어. 바쁠 텐데 이만 끊자. 며느리가 웬일로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하길래 저는 신나서 더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들 부부 집 앞에 반찬을 매번 놓고 왔죠. 며느리는 가끔 반찬 빈통을 가져와서 저에게 어머님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반찬이 너무 짜지 않았니? 소금을 많이 쳐서. 괜찮던데요? 너무 맛있었어요. 어머님 손맛이야 뭐 늘 최고잖아요. 그래, 잘 먹어주니 내가 고맙네. 그나저나 문 앞에 반찬을 매번 둬가지고 음식이 쉬진 않을까 걱정이야. 그런 건 바로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러게요. 그래도 반찬 안 상하고 맛있던데요? 덕분에 반찬 걱정 없어서 좋아요. 제가 은근히 흘렸는데도 며느리는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번호를 알아도 제가 막 찾아가겠어요. 그냥 반찬 줄 때만 잠깐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교육자 집안의 딸로 바깥 사돈이 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성품이 온화하시고 자상하셨죠. 딸을 대기업까지 보내셨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어요. 교양이 있는 집안 같더라고요. 저희 집안과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저와 남편은 고졸이었고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아들 하나 잘 키워서 그나마 명문대까지 진학시킨 것이지 저희는 사실 학력으로는 사돈댁에 비해 많이 뒤처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며느리는 저의 심기를 건드린 적이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TV에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거 읽을 수 있어요? 저건 읽을 수 있지. 어머, 그래요? 신기하네. 그게 신기하니? 나 그래도 외국 가면 더듬더듬 말 통한다니까? 그렇구나. 저는 어머님 영어 모르시는 줄 알았죠. 이래봬도 학창시절 때 공부 곧잘 했어. 그리고 가끔 이상한 용어를 대면서 저더러 아냐고 물을 때가 있었어요. 기분이 나빴죠. 그 말투가 항상 저를 내려다보는 듯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제 인생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꼭 공부를 잘해야지 인생이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나름 식당 장사 열심히 하면서 나쁜 짓 안 하고 떳떳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은근히 학벌로 저를 깔보는 며느리의 태도가 불편했죠. 아주 잘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사건으로 인해 저는 며느리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반찬을 가득 싸들고 며느리 집 앞에 두고 전화를 걸었어요. 웬일로 바로 받더라고요. 네, 어머님. 어디니? 밖이에요. 집 앞에 반찬 두고 간다. 추운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희들 반찬 없을까봐. 이것저것 했으니까 한번 먹어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래, 잘 먹고 다음에 보자꾸나. 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평범하게 전화통화를 한 후 끊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반찬 보자기 속에 지갑을 끼워넣고 왔다는 걸 알게 되어 다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며느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부르려던 찰나 저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집 앞에 놓고 간 반찬통을 일일이 열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반찬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먹지도 않고 바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 열심히 만든 반찬을 씻기도 전에 버리다니 너무 놀랐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며느리가 너무 무서워 보였어요. 그걸 보고 저는 한참 동안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서 있으니 며느리가 뒤돌아보고 깜짝 놀라 달려오더라고요. 어머님 안 가셨어요? 너 지금 반찬 버린 거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태껏 먹지도 않고 그냥 다 버렸어?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차라리 말을 하지 그랬어. 먹기 싫으면 먹기 싫다고 말을 했어야지. 이게 무슨 낭비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말하면 어머님이 서운해하실 거잖아요. 저도 난감했어요.
매번 반찬 어땠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할 말이 없었다고요. 반찬 필요 없다고 해도 귀엽고 밀어넣으시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애미가 해준 반찬을 이렇게 매정하게 버리는 며느리가 어딨어? 저희 사실 집에서 밥 잘 안 먹어요. 저도 그렇고 그이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깥에서 사 먹는단 말이에요. 게다가 집에서 먹으면 다 먹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냉장고에 어머님 반찬 때문에 냄새 나는 것도 불편하고 저도 힘들었어요. 내가 해준 반찬이 왜 싫은데? 더럽니? 시어미가 만든 반찬이 더럽냐고? 죄송합니다. 당황스러우실 거 알아요. 저도 지금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제 입장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절대 어머님을 무시해서 버린 게 아니라 저도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 집에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 먹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무튼 그래도 이번 건은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오자마자 물었어요. 반찬 먹었어? 어? 엄마가 해준 반찬 먹었냐고. 엄마가 우리한테 반찬을 해줬어? 내가 매번 반찬 한가득해서 집 앞에 놓고 갔어. 그걸 계속하고 있었어? 아, 나는 이제 반찬 안 해주는 줄 알았지. 계속하고 있었어. 너는 그걸 왜 몰랐어? 나 요새 매일 야근했잖아. 출장도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지. 그런데 그걸 며느리가 다 버리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이, 설마 서영이가 그럴 리 없잖아. 내가 오늘 보고 오는 길이야. 진짜로? 반찬을 다 버렸다고? 그래. 식지도 않은 반찬을 다 갖다 버리고 있더라. 엄마 상처받았겠다. 상처 정도였겠어? 내가 지금 얼굴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 아, 어떻게 시어머니가 해준 반찬을 맛도 보지 않고 버릴 수가 있냐고.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서영이가 좀 까다로워서 그래. 걔가 까다로우면 너라도 먹여야지. 그걸 어떻게 한꺼번에 버려? 냉장고에 냄새 나는 걸 싫어해. 아마 그래서 버렸을 거야. 너 지금 아내 편 드는 거야? 서영이도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가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볼게. 걔한테 전해. 앞으로 내가 반찬 절대 안 해줄 테니 음식 낭비 좀 하지 말라고. 애가 음식 귀한 걸 모르네. 어? 얼마나 교육을 잘못 받았으면 음식을 버리냐고.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 미안해. 그 후로 저는 며느리에 대한 정이 뚝 떨어져서 반찬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둘이 잘 살면 됐지 하는 마음으로 연락도 하지 않았고 명절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할 일을 묵묵히 했죠. 그러니 얼씨구나 하고 며느리는 연락도 방문도 하지 않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꾹꾹 참았어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제가 식당을 운영하던 때여서 한창 바쁠 때였거든요. 식당 일에 집중하다 보니 그 사건도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것 같았죠. 저희 식당에 아주 오랫동안 일해주시는 알바생 아줌마가 한 명 있었거든요. 저와 식당을 개업할 때부터 함께 했으니 초창기 멤버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일을 잘 해주었고 식당에 애정도 넘쳐나는 사람이라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언니 동생으로 지내며 저는 가끔 고민을 털어놓곤 했는데요. 그날 제가 며느리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아, 우리 며느리가 글쎄 내가 해준 반찬을 죄다 갖다 버렸지 뭐야? 어머, 그걸 아깝게 왜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며느리를 보지도 않아. 아,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 거의 대부분이 그럴걸요? 시어머니가 반찬 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 왜? 반찬 해주면 돈 아끼고 좋잖아. 정말 입맛에 안 맞나?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최대한 엮이고 싶지 않은 거겠죠, 시어머니랑은. 정말 너무하네. 시어머니로 사는 것도 정말 힘들다. 이제는 며느리가 상전이야. 그래도 나중에 며느리 식당 물려주려면 친하게 지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가 식당을 어떻게 운영해? 내가 해준 반찬도 질색을 하는데. 그리고 물려받는다고 하겠어? 대박집도 아닌데. 그때까지만 해도 식당이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긴 했지만 대박까지는 아니었어요. 소박하게 단골 몇 분 계시고 저와 알바생 한 명으로 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땐 며느리가 저희 식당에 대해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식당 일은 자기랑 맞지 않는다면서요. 저도 딱히 며느리에게 식당을 물려줄 생각이 없어서 그냥 나중에 알아서 처분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저희 식당이 두각을 드러냈고 줄을 서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유튜브 채널에 한번 나오게 된 후부터 손님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들었죠. 그래서 저희 식당은 급격히 바빠져 일해주실 분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알바생을 더 고용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구해도 그 많은 손님을 맞이할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주말에는 아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웬일로 며느리도 같이 오더라고요. 며느리는 줄 서 있는 손님들을 보더니 입을 떡 벌리며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은지 저에게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어머님, 가게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건 왜? 저도 사실 식당 하나 차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이렇게 줄 서서 먹는 집 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가늠이 안 돼서요. 아들 태어나기 전부터 쭉 식당에서 일했지. 개업은 좀 더 이따 했고. 대단하시네요. 어머님만의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지. 그런데 그건 왜 물어? 저도 알아둬야죠. 나중에 물려받으려면요. 식당을 물려받는다고? 네. 어머님 저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남편은 요리라고 눈꼽만큼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식당 일 안 할 테고, 그렇다면 제가 물려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런 대박집은 대대손손 물려받아야죠. 내 반찬 더럽다고 못 먹는 애가 무슨 식당을 물려받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이없더라고요. 그 후 날이 갈수록 저희 식당은 더 유명해졌어요. 이제는 공중파 방송에 나올 정도로 그 지역 유명 맛집이 되었죠. 그렇게 저희 식당이 대박나자마자 아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슬슬 승계 수업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요리도 못하잖아. 요즘 남자들이 더 요리 잘해. 그가지고 뭐가 어렵다고 엄마한테 하나하나 배우면 되지? 내가 그 어려운 대학도 졸업했는데 요리 하나 제대로 못 배우겠어? 나도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어. 엄마, 근데 여기 연매출 얼마야? 나도 좀 알아두게. 너 어릴 땐 엄마 직업 부끄럽다고 숨기고 그랬잖아. 그건 그때고 지금은 엄마가 제일 알짜배기잖아. 우리 서영이도 얼른 식당 일 배우고 싶대. 엄마도 더 늙기 전에 가르쳐주는 건 어때? 이게 배우기만 하면 척척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엄마도 지금까지 오는데 30년 걸렸어. 이걸 단번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야. 자식이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물려줘야지. 서영이가 그러디? 식당 빨리 물려받으라고? 그게 서영이가 엄마랑 화해하고 싶대. 됐다 그래. 내 반찬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웬 친한 척이야? 걔 내 식당 넘보지 말라 그래. 엄마, 화 좀 풀어. 중간에서 내가 난감하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그리고 이 식당은 꿈도 꾸지 마.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 가꾼 식당인데? 그런 마인드로 쉽게 물려받을 생각하지 마.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는 아들이 요리를 한다고 나서니까 너무 갑작스럽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식당 일은 아들과 며느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식당 장사라는 게 정말 요리에 애정을 갖지 않는 한 오래 지속하기 힘들거든요. 하루 종일 움직이고 일하느라 몸이 정말 고되니까요. 딱 보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돈만 생각하고 식당 일 하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런 마인드로 오래 버티기 힘들 게 불보듯 뻔했어요. 게다가 제가 늘 대충 감으로 요리를 했다 보니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직접 오래 해봐야 하는 것들이었어요. 며느리는 그때부터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귀한 며느리께서 전화를 다 주셨네? 제가 정말 죄송해요. 너무 오랜만에 전화드렸잖아요. 잘 지내셨죠? 무슨 일이야? 설날에도 전화 한 통화 없더니?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서 통화하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냥 안부 궁금해서 연락해봤어요. 저녁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다. 그래요? 얼른 드셔야지. 요즘 저 어머님이 해주시는 반찬 먹고 싶어서 기다리는 중인데. 반찬 필요 없다며? 저희 집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시간 나실 때 오세요. 됐어. 비밀번호는 사생활인데 내가 알 필요 없지. 아니면 이번 주에 저희가 갈게요. 시간 언제 되세요? 와서 뭐하게? 멀뚱히 일하는 거 지켜만 보려고? 나 바쁘니까 방해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어머님 일하실 때 제가 도우려고요. 요즘도 손님 많죠? 넘쳐나지. 세상에, 어머님 혼자 일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젠 제가 옆에 있을게요. 너 같은 애 옆에 있어봤자 도움 안 돼. 요리도 못하면서.
저 은근 요리 잘해요. 제 꿈이 요리사였거든요. 됐다.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끊자꾸나. 저기 어머님, 그땐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이제 서로 풀어야 하잖아요. 어머님도 핏줄한테 식당 물려주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 푸세요. 제가 이제 잘할게요. 식당을 물려달라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얼척이 없어서 그 말을 무시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주말마다 저희 식당에 와서 어머님,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며 물어보곤 했지만 저는 이게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정말 힘들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물려주기 싫더라고요. 저의 마음도 모른 채 며느린 이미 식당 주인 흉내를 내며 저의 영역을 점점 침범해 오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대를 이어받은 것 마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도한 애가 새벽부터 와서 재료 손질을 하는 걸 보면 참 간절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식당을 물려줘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전부나 다름없는 이 식당을 최대한 길게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이 식당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바로 저희 알바생이었죠. 아들에게는 제가 가진 건물과 땅을 주는 대신에 식당은 알바생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날 따로 알바생을 불러앉혔습니다. 내가 예전 같지가 않네. 몸도 말썽이고. 왜 그러세요, 사장님? 이제는 식당 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래도 잘 해내셨잖아요. 더 오래 하시지. 혹시 우리 식당 한번 물려받아서 해볼래? 제가요? 아줌마가 아니면 누가 해? 아니, 저는 인수할 자격이 못 돼요. 사장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건데요, 뭘. 왜? 자신 없어? 자신 없어요. 사장님처럼 배포 있게 못해요. 그래도 난 아줌마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내 성이 거절할 거야? 저는 돈이 없어요. 여기 내 건물인 거 알지? 월세는 반만 받을게. 아들이 셋이나 있다며 자식들 끝까지 키워야 할 거 아니야. 아줌마 보면 내가 한참 고생할 때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짠해. 사장님 죄송해서 어떻게 받아요. 가뜩이나 월급도 많이 주시는데. 아니야. 내가 식당 장사하면서 사람 여럿 두었는데 그중에 아줌마가 제일 성실하더라. 그래서 계산대도 아줌마한테 맡겼잖아. 예전엔 그저 돈 벌려고 식당 운영했는데 이제는 돈을 떠나 내 인생이 담겨있는 장소라서 아무한테나 넘기고 싶지 않아. 아줌마라면 이 식당 잘 이끌어 나갈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사장님 정말이세요? 진짜 저한테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식당 잘 지켜줘. 초심 잃지 말고. 그랬더니 알바생 아줌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잘하겠다고 저와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그 아줌마와 함께한 세월이 그 사람의 성실함을 증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앞으로 잘 해줄 거라고요. 식당이 알바생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걸 몰랐던 며느리는 저에게 정말 잘했어요. 매일 새벽에 와서 식당 일을 도왔죠. 언젠간 말을 해야 하는데 때를 잘 못 맞췄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식당에 애정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이 식당 받으면 구조를 싹 바꿀까 봐요. 왜? 지금은 동선이 좀 비효율적이라서요. 난 지금이 좋은데. 어머님, 이제는 식당도 똑똑하게 굴려야 돼요. 많이 팔아야 이익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아야 돼요. 그러려면 테이블 수를 더 늘려야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지금 이 상태를 유지했으면 한다. 언제까지 이 식당이 흥할지도 모르는데 테이블 수는 반드시 늘려야 돼요. 그리고 저희 식당이 매출에 비해 재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순이익이 적은 것 같은데 꼭 좋은 재료 써야 돼요? 어차피 다 똑같은 재료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한텐 절대 식당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와는 달리 며느리는 철저하게 식당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운영하려는 심산이었어요. 제가 식당 장사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망하는 것도 여러 보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초심을 잃고 재료를 싼 걸 쓰는 순간부터 그 식당은 망하게 된다는 걸요. 요즘 손님들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음식 맛 조금이라도 변하면 몇십 년 단골도 한 큐에 발길을 끄는 게 이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뭔 말을 하더라도 속으로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를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후계자 발표를 하게 되었죠. 우리 식당은 너희에게 물려주지 않는다. 예? 우리 식당에서 제일 길게 일해온 아줌마한테 물려줄 거다. 어머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게 왜 농담이야? 자고로 식당은 손때가 묻은 사람이 해야 하는 법이야. 지금 저더러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머님, 여태껏 제가 식당 일 도왔을 땐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다른 사람 물려준다고요? 그것도 핏줄이 아니라 뜬금없는 아줌마한테요? 그렇게 알고 있어라. 어머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제가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저는 여태껏 어머님이 식당 물려줄 줄 알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은 네 잘못 아니니? 남의 김치도 못 먹는 애가 어디서 식당 일을 하려고? 그러는 어머님은요? 며느리 귀한 줄 모르고 팽하신 거잖아요. 뭐? 몰라요. 저는 이거 납득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미 물려줬다. 뭐라고요? 그런 걸 왜 혼자 결정하는데요? 내 식당이니까 내가 결정했지. 어떻게 그러냐고요? 어떻게?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요? 너한테 물려줄 건 한 톨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안 돼요. 이건 납득할 수 없어요. 거기서 1년에 얼마나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어요? 뭐가 안 돼? 이 식당이 네 거니? 교양없게 대들지 마. 저와 며느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말싸움을 했고 점점 서로 흥분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 울부짖던 며느리는 갑자기 길길이 날뛰더니 이성을 잃고 달려와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저도 당황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기꾼. 뭐? 어머님은 사기꾼이라고요. 솔직히 어머님 식당 빼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유세를 부리더니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는 게 어딨냐고요. 그렇게 물려받고 싶으면 네가 잘했어야지. 반찬을 한꺼번에 탁탈 버릴 땐 언제고 식당을 물려받아? 꿈 깨라. 며느리가 저에게 반항을 하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원래는 그날 물려줄 재산을 미리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길길이 날뛰니 저도 말할 틈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먼저 돌아갔고 아들이 저에게 조용히 묻더라고요.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뭘? 난 아들 아니야? 엄마 아들이잖아. 나한테 이런 건 미리 말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해. 너는 그럼 엄마 식당 때문에 여태껏 붙어 있었어? 아니잖아. 친엄마니까 붙어 있었던 거잖아. 소영이가 많이 실망했을 거야. 그래. 너는 며느리 편 들어라. 어?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엄마 편이니까 내 결정 따라줘. 그리고 넌 집에 들어가. 나 지금 집에 못 들어가. 들어가면 또 한참 동안 시달려야 할 텐데. 여기서 잘게. 그러든가. 그렇게 아들은 저희 집에 며칠 동안 머물렀고 어느 날 며느리는 저희 집에 불쑥 나타나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우리 이혼해. 뭐? 이혼이라니?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사니까 이혼하자고. 내가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이혼하자고 하는 거지? 나 짐 챙겨서 나갈게. 여보, 잠깐만. 얘기는 하고 끝내야지.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 며느린 대뜸 제 아들에게 이혼 선언을 하더니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황한 아들은 며느리를 따라 나갔고 그 뒤로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혼했어. 이혼 사유가 뭔데? 나한테 실망을 했대. 사실 우리가 많이 싸웠거든,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갈라서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 그 뒤로 아들은 짐을 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혼을 했다고 하니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내 자식이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아들 부부는 한순간에 남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은 저에게 터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서영이가 빚을 지고 있었더라고. 빚이라니? 회사는 이미 관둔 지 오래됐고 회사 다니는 척하면서 사채빚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거야. 나한테 혼날까봐 말을 못했던 거래. 그게 말이 되냐고. 결국 엄마가 식당 물려주면 그걸로 빚을 메꿀 생각을 했나 봐.
엄마한테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런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제대로 아들 노릇도 못하고. 사실 엄마도 너한테 말을 못한 게 있어. 뭔데? 너한테 물려줄 재산이 좀 있어. 엄마가 아는 식당 건물 있지? 그거 엄마가 주인이야. 그리고 모아놓은 땅이랑 돈이 좀 있는데 그걸 너한테 찬찬히 물려줄까 하고. 아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아마도 놀랐겠죠. 저는 여태껏 아들에게 허름하고 가난한 엄마였으니까요. 아들은 저를 놀라운 표정으로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며 오해를 했어요. 엄마, 내가 진짜 미안해. 너가 뭐가 미안해? 나는 받기만 하고 엄마한테 준 게 없잖아. 알면 이제 잘해, 어? 내가 진짜 효도할게. 정말 잘할게. 이제는 너도 정신 좀 차려, 어? 제발 엄마 속 좀 그만 속이고. 알았어. 명심할게. 그래도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싶었습니다. 아들이 임자를 잘 만나서 아이도 낳고 가장으로서 알콩달콩 살았으면 했지만 그건 저의 욕심이었어요. 며느리가 빚을 숨기고 있을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도 식당을 넘겨주기 전에 둘이 이혼을 해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식당은 지킨 거잖아요. 이혼으로 인해 아들은 정신을 차렸는지 아주 열심히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에게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아들을 믿기로 했어요. 제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인지 그놈 성격이 조금 산만하고 나태했거든요. 이참에 어른스럽게 변해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소문을 들었는지 전 며느리가 저희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저를 붙잡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진짜예요? 그 사람한테 재산이랑 건물 물려주셨어요? 알아서 뭐하게. 저한테는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없으시다면서요. 저희한테 물려줄 거 한 푼도 없으시다고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왜겠어? 몰라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아들한테는 말씀해 주셨어야죠. 저는 뭐가 돼요? 너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야? 어? 우리 집에 돈 맡겨놨어? 너 빚도 있었다며? 아들 몰래 빚 만들어서 그거 식당으로 갚을 생각만 했다며? 어머님, 그건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맞아요. 저도 그땐 너무 철이 없었어요. 저는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잘해보고 싶었으면 식당 눈독 들이지 말고 너희들끼리 열심히 살았어야지. 시어미를 등쳐먹으려고 해? 솔직히 말해서 여태껏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열심히 반찬해주면 갖다 버리기나 하고 시어미를 더럽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식당을 물려주겠어? 네가 버린 반찬 모두 그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 건데. 죄송합니다. 다 필요 없고 앞으로는 날 찾아오지 마. 내 멱살 잡을 땐 언제고? 그땐 너무 서운해서 그랬어요. 핏줄이 아니라 웬 아줌마한테 준 거잖아요. 그건 내 맘이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어머님, 식당 일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빚도 다 갚았어요. 이혼한 거 아니었니? 연락을 안 받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한테 찾아온 거야? 할 말이 있어서요. 그 사람이랑 꼭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안 받겠니? 너도 이제 그만 귀찮게 하고 연락하지 마. 어머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도 멀어질 사람은 멀어지더라. 너가 이렇게 다시 찾아오는 것도 우리한테는 정말 난감한 일이야. 어서 돌아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저는 이제 더 이상 전 며느리에 대한 증오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 반찬을 버렸을 때부터 저희의 인연은 끊어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가족이고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인데 저는 그때부터 며느리가 정말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볼 일도 없으니 제 마음도 편해지네요. 맞지 않는 사람은 일찌감치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잠시 동안의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아들은 아직 다시 장가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억지로 누구를 만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자식들도 있지만 제 아들처럼 이혼하고 혼자 사는 자식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괘씸한 며느리에 대한 사연을 쓰다 보니 어느새 어둑어둑할 때까지 쓰게 되었네요. 오랜만에 추억을 돌이켜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